네, 다음은요. into와 out o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into는요. 뭐뭐의 안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의 안으로. 그다음에 반대로 out of라고 얘기하면은 뭐뭐의 밖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인데 into와 out of 같은 경우에는 동사와 함께 어우러져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문 살펴보시면은 She jumped into the pond. She jumped into the pond. 자, pond는 우리 연못이죠. 그런데 이제 연못에 앞에 더가 또 붙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그 연못이 되겠네요. 그래서 jump 하면은 우리가 뛰다죠. 근데 into라고 하면은 어디 안으로 뛰다, 쪽 어디 안으로 뛰어들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jump에 이제 ed가 붙게 되면은 jumped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he jumped into the pond라고 하면은 그녀는 연못 안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요. go out of라고 하면은 어디에 밖으로 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go out 하면은 밖으로 나가는 게 되겠죠. 밖으로 나가는 게. 그래서 she go out의 과거 went out을 써서 she went out of the pond. She went out of the pond 라고 하면은 그녀는 연못 밖으로 나왔었어 또는 나갔었어 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o는 어디 안으로, out of는 어디에 밖으로, 그리고 이것들은 동사와 함께 어우러져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이 전치사들이 뒤따라서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along과 acros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long. along은요.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전치사도 일반 동사와 함께 어우러져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많이 보게 되냐면은 어디를 따라가다, 따라서 어디를 따라서 걷다, 어디를 따라가다라고 할 때 동사 go along 이라는 말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예문 한번 보시면은 I walked along the street. I walked along the street. 자, walk along은 이제 따라서 걸은 거죠. 이제 walk의 과거 여기라서 이제 ed가 붙었는데 walked라고 발음합니다. I walked along the street 하면은 마찬가지로 더가 붙었기 때문에 특정한 길이 되겠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그 길. 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었었어 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되겠고요. 다음 The cat went across the street. 자, across 하고 하면요. across가 뭐뭐를 가로지르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o across 라고 하면은 어디를 가로질러서 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다 보니까 go across의 과거 went across가 됐고요. The cat went across the street. 자, 그 고양이는 그 길을 그 고양이는 그 길을 가로질러서 건넜다 또는 그 길을 건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치사는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up, down. 이건 우리들 많이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부사로요. 위로, down은 아래로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와 함께 어우러져서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자, go up 하면은 위로 올라가다. 반대로 go down 하면은 아래로 내려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자, 예문 보시면 The girl went up the mountain. The girl went up the mountain. 자, mountain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가 지금 붙었으니까 서로 알고 있는 그 산, 그리고 the girl도 서로 알고 있는 그 소녀가 되겠죠. 그래서 the girl went up the mountain 하면은 그 소녀는 고업의 과거 went up이 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으로. 그 소녀는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되겠고요. 그 아래의 문장 The angel went down the mountain. The angel. angel은 우리가 천사죠. 근데 angel의 A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음 앞에 있는 더는 D라고 발음해 줘야 되는 거 유의하시고요. The angel went down the mountain 라고 하면은 그 천사는 내려왔는데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그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from, for, t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from은요, 뭐뭐로부터 어떤 출발점을 얘기를 할 때 뭐뭐로부터라는 표현을 할 때 자주 또 등장하는 전치사가 from입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The race started from Seoul. race는 경주를 우리가 race라고 하죠. 그래서 더가 붙었다는 건 서로 알고 있는 그 경주가 되겠네요. 그 경주는 start의 과거 ed가 붙어서 started. 그 경주는 시작했습니다. 또는 그 경주는 출발을 했습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From Seoul. 서울로부터 또는 서울에서 시작이 했습니다. 또는 출발을 했습니다. start는 출발하다 또는 시작하다 라는 두 가지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for는요 뭐뭐를 향해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for 다음에 어떤 장소가 오게 되면요 어떤 장소를 향해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The airplane left for Paris. The airplane left for Paris. 자, 출발하다라는 뜻으로요. 우리가 depart 또는 뭐 start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leave라는 말을 상당히 자주 사용합니다. 출발하다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은 출발하다는 떠나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leave가 떠나다라는 뜻으로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떠난다라는 거는 어딘가를 향해서 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leave를 떠난다라는 뜻으로도 알아두시고요. 출발하다라는 뜻으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eave, L-E-A-V-E, 출발하다의 과거 left, L-E-F-T, left. 그리고 left for 장소 하게 되면은 어떤 장소를 향해서 출발했었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the airplane, 마찬가지로 airplane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모음이 지금 돼 있는데요. 모음 앞에 있는 더는 D라고 발음하셔서 the airplane, 그 비행기는 left, 출발했습니다 또는 떠났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For Paris.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영어로 Pari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는 파리를 향해 떠났습니다 또는 출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to, 어디어디에 또는 어디어디로 라고 하는 어떤 도착점으로 우리 쓸 수가 있는데요. 자, She went to New York yesterday. She went to New York yesterday. 자, 그녀는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To New York yesterday. 그녀는 어제 뉴욕으로 갔었어. 또는 그녀는 어제 뉴욕으로 갔어. 자, 이 위에 있는 지금 leave for가 어디어디로 출발하다, 어디어디로 떠나다라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근데 leave to 장소가 나오면요. 거기는 어디어디를 향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어디로 출발하다. 어디어디로 떠나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leave for Paris라고 하면은 파리를 향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파리를 목적지로 해서 간 게 아니라 파리를 향해서 갔다라고 할 때는 leave for Paris인데 파리를 목적지로 해서 파리로 떠난다라고 할 때는 leave to Paris라고 얘기를 하셔야 leave to Paris라고 얘기를 하셔야 이제 파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파리로 출발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가 명확할 경우에는 도착점으로서의 얘기를 할 때는 to를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he went to New York yesterday라고 하면은 목적지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뉴욕을 향해서가 아니라 뉴욕으로 어제 갔었다라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그 밖의 전치사들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of와 fro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of는요. 뭐뭐의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뭐뭐의.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예문은요. 수거로 지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요. be made of와 be made from이 지금 나와 있는데
be made of와 be made from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e made of 수거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be made of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을 할 때 be made of를 사용합니다. 물론 be made from도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 be made of와 be made from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be made of는요,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모양만 바뀐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문 보시면 Pinocchio was made of wood. Pinocchio was made of wood. 자, 우리가 많이 동화에서 많이 나오는 피노키오 있죠. 자, 피노키오는 만들어져 있었대요. 만들어져 있는데 뭘로 만들어져 있다? wood, 나무죠.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렇죠? 자, 피노키오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단데요. 여기서 이제 피노키오가 뭐뭐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전히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모양만 바뀐 거죠. 여전히 피노키오는 나무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질은 바뀌지 않고 뭐뭐로 만들어져 있는데 모양만 바뀌어 있는 이런 경우에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 때는 be made of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볼게요. 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나의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라고 얘기하려면 My desk is made of wood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내 책상은 모양만 바뀌었지 여전히 성질은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My desk is made of wood 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고요. 그럼 be made from은 그러면은 뭐냐? be made from은 모양뿐만 아니라 성분까지 완전히 바뀐 경우에는 be made from을 씁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은 Cheese is made from milk. Cheese is made from milk.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진다.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현재 시제의 문장인데, 자, 치즈와 밀크가 서로 같습니까? 다르죠? 모양만 바뀐 게 아니라 성분까지도 완전히 바뀌어 있죠. 치즈와 밀크는 모양뿐만 아니라 성분도 바뀌어 있죠. 이럴 경우에 뭐뭐로 만들어져 있는데 주어가 뭐뭐로 만들어져 있긴 있는데 성분과 모양이까지도 다 바뀌어 있는 경우에는 be made from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cheese is made from milk.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많이 쓰이는 with와 그리고 without, with 또는 without 이걸 한번 보실 텐데요. 자, with는요,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뭇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전치사 with를 씁니다. 자, without은요, 뭐뭐 없이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고요. 예문 살펴보시면 She went shopping with her dog. She went shopping with her dog. 자, go shopping이 쇼핑하러 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과거 went를 써서 그녀는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자, 누구와요? with her dog. 그녀의 개와 함께 그녀는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예문 She took a walk without her raincoat. She took a walk without her raincoat. 자, take a walk는요, 산책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고요. take a walk, 산책을 하다. 과거가 되다 보니까 take의 과거 took를 썼습니다. 그래서 she took a walk, 그녀는 산책을 했습니다. without 하면은 뭐뭐 없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her raincoat, raincoat는 우리가 우비 또는 비옷을 raincoat라고 하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비옷 없이 산책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She took a walk without her raincoat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자주 등장하는 전치사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 있는 전치사를 보실 텐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between과 among이 있습니다. between 또는 among. 자, 근데 이 둘 뭐뭐 사이에라고 할 때 이 between과 among 사이에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둘 사이에 A와 B 사이에라고 얘기할 때는 between A and B를 사용합니다. A와 B 사이에 이런 둘 사이에라고 할 때는 between A and B를 쓰고요. 3명 이상 사이에라고 얘기를 할 때는 among을 씁니다. 그렇죠? 한번 예문을 보실게요. 자, sit 앉다라는 과거, sit 앉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sat. I sat. 나는 앉았습니다. Between Mary and Ori. 자, 마리하고 오리는 지금 대문자로 적혀 있는 걸 봐서는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리와 오리 사이에 나는 앉았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고요. 바로 마리와 오리 두 명 사이죠. 이런 두 명 사이에라고 얘기를 할 때는 between을 쓰시는 게 적절합니다. 반대로요. The rock band is very popular among the students. The rock band is very popular. 자, 더가 붙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그 락밴드가 되겠죠. 그 락밴드는 is very popular. 매우 인기가 있대요. 자, 어디들 사이에서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 학생들 사이에서.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은 3명 이상일 경우라서 between을 쓰지 않고 among을 쓴 겁니다. 그래서 셋 이상 4명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셋 이상일 경우에는 뭐뭐 사이라고 얘기할 때는 among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the rock band is very popular among the students라고 하면은 그 락 밴드는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